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추석 6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4분기의 첫 거래일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 신경들 많이들 쓰셨을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미봉책이나마 한 고비를 넘겼고 국제유가 상승세도 일단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호재보다는 악재가 잔존해 있는 국내외 시장, 오늘도 증시 팔과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수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조금 좀 즐겁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았는데 연휴 동안 그래도 미국 증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하락폭이 컸습니다. 2023년 들어서 이 다우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또 기점이 됐죠. 블루칩을 모아놓은 이 다우 지수, 연초 지수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자, 10월 달 이제 본격적인 4분기에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또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또 어떤 장세가 이어질지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좀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조성이 됐었고 여기에 또 AI 열풍까지 불면서 미증시가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을 했었잖아요. 상반기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1980년대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준이 조만간 좀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확산이 되면서 증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연준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낙관론을 취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고 지금 셧다운 우려까지 부상을 하면서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16년 만에 최고치 장중에 4.81%를 돌파를 했습니다. 30년물도 4.9%를 넘어서면서 2007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2년물도 지금 5.1%를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7.72%까지 올라서 8%에 육박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악재들 속에서 이 폭락을 이어갔던 빅테크주들이 연휴 사이에 이 국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선전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습입니다. 일단 임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셧다운 위기가 모면이 됐지만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다시 좀 부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자,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죠.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이 하원 의장이 해임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권 지금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에요. 자, 강한 경제 지표와 함께 연준 위원들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대체로 좀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고금리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으로 꼽히지만 조만간 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좀 차단을 하면서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였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일단 모면했고 또 미국 제조업 지표의 개선, 또 파월 의장 토론 이슈 속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았고 또 국채금리 급등이 뉴욕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 불확실한 모습이 노출이 되면서 금융주는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융주들 보면은 여기 일제히 좀
빨간불을 켜고 있죠.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107점 지금 08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올라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월 구인 건수 961만 건으로 전달보다 69만 건이 증가했는데요. 전월에 비해서 거의 7.7% 오른 겁니다.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채용 공고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8월에는 그 방향도 지금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지금 국제유가, 지금 WTI는 배럴당 88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89달러 좀 가리키는 모습인데 계속 움직이고 있죠. 자, 9월 초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연휴 사이에는 9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그래도 90달러 아래로 좀 내려와줬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90.71달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물가 부담에 대한 좀 완화가 되겠구나 하는 조금은 그래도 다른 이슈에 비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분기의 시작, 올해 FOMC도 한 번 남았고요. 악재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 대응 전략 여러분들 확실하게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혜진 전문가께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성장주들이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장주들을 좀 볼까요? 미국 시장 시가총액 상위 7개사들 말이죠. 좀 올라가나 싶더니 좀 반납을 했네요. 네, 연휴 기간 동안 그래도 미국 증시 계속 좀 체크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파릇파릇한 모습이 보여서 조금은 이제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폭락이 나와줬습니다. 조금은 상승했던 부분들 일제히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 등등 일제히 하락해서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도 지금 엔비디아 강력 매수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보시면은 2.83% 거의 3% 가까이 하락이 나온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테슬라 이슈 좀 살펴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3분기 이 판매에 대한 둔화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판매량보다는 좀 낮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는 27% 증가한 모습인데 이 3분기 판매량이 시장 전망치까지 좀 하회하면서 다소 지금 둔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생산량 지금 43만 488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거는 좀 납품 대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 판매량 감소에 대해서 이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계획된 이 조업 가동 중단으로 인한 거라고 지금 설명을 했지만 사실 그 시장에 그 발표된 수치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의 여름철 전기차 납품 지난해보다 27% 급등은 했지만 공장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고객의 수요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항해하면서 여전히 좀 시장의 그런 분석가들에 대한 예상치를 밑돈 상황입니다. 자, 애플 아이폰 15에 대한 그런 기대와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출시가 되고 나서 사실은 판매도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발열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발열 현상을 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했거든요.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 이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해명을 했지만 그래도 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업데이트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일라이릴리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일라이릴리 좀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 요즘에 좀 그런 상승분을 반납하고 좀 계속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회사죠. 포인트 바이오파마 글로벌을 14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인트 바이오파마의 모든 발행 주식을 주당 12.5달러에 인수하는 그 공개 제안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포인트 바이오파마의 주가 6.69달러에 87%의 프리미엄을 의미를 합니다. 일리아이 릴리의 이 종양학 사업부 사장 이 제이콥 반 나르데는요, 이 포인트의 인수가 이 치료가 어려운 암을 위한 의미 있는 방사성 리간드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좀 인수 소식에 의해서 하락을 했지만 이 포인트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오늘 인수 소식에 85%까지 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릴리는 좀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일라릴리의 주가의 흐름도 계속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 여파로 좀 불안한 가운데 은행주들 일제히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그렇고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계속해서 다들 좀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역은행 중에서도 이 코메리카, 자이언트 뱅코프 주가 같은 경우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좀 금리의 불안감, 여전히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주까지 줄줄이 하락한 모습. 앞으로 이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이 빅테크주들을 비롯해서 또 증시와 또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은행주들의 흐름들 우리가 계속 좀 체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도 많이 떨어지고 금융주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시황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 지금은 3,700만 원 선 지금 웃돌고 있는데 이 연휴 때 우리 연휴 기간 때 거의 3,900만 원 부근까지 좀 상승했다가 빠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 비트코인 지금도 계속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하반기에는 이 비트코인 시장의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변동성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정말 긴 시간 동안 지금 박스권에 머물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의 지금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만 오늘 그래도 조금 3%대, 4% 가까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가상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머무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호재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국 은행 위기로 가상자산이 좀 주목을 받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유입되는 사실 호재가 있었지만 이 연준의 매파적 입장을 고수하는 점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해서 가격 상승을 막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비트코인 지금 이 현물 ETF에 대한 이슈가 우리 굉장히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런 이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장 심사가 계속해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관련 결정이 내년에나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좀 더 뜨뜻미지근한 상황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 기준에서 ETF,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이 청신호는 아직은 조금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10번 중에 8번 상승한 이 비트코인 10월에 정말 강세장 전통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2014년, 2018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10월 달에는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사실 FOMC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 자체 호재에 정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걸로 보이는데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전체적으로는 이번 달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슈까지 아침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희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연휴 기간 내 스타일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많이 주기 위해서 역시나 또 스타일도 한번 바꿔서 새로운 마음으로 와봤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선호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명 화면을 통해서 주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연휴에 사우디 간 이재용 이 말 남기고 유럽으로. 뭔가 드라마 마지막 대사 같은데요. 어떤 말씀 남기셨을까요? 막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이 삼성전자를 많이 바라보면서 이 매매 포지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중동은 삼성의 미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일단 뉴스 기사 하나를 한번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유삼성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꾸 신규적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하반기에도 바쁜 일정 소화한다라고 하면서 연휴에 어딜 갔어요? 중동으로 갔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 앞으로의 삼성의 투자 모멘텀이 어디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중동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 같은 경우 이 투자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간다라고 했잖아요. 자, 과거에도 우리가 한번 이력을 본다라고 하면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 이제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미래 사업 등에 45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무엇을 했다? 660원에 있던 주가가 4,900원까지 약 8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프렉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자, 유프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삼성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1,000원대 있던 종목이죠. 7,940원까지 약 7배 정도의 상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이 뭐예요? 미래 먹거리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여기서의 투자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중동의 이 삼성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투자 모멘텀이 중동 쪽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중동이라고 하면 사실상에 나와 있어요. 중동이라고 하면은 네옴시티, 작년에도 네옴시티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굉장히 시장이 핫했죠.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뭐 한다고 해요? 이제 우리 국내 그룹 총수들 총 이제 10개 기업 정도 됩니다. 10개 기업과 함께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빈살만을 만나서 뭐 하겠다? 네옴시티 수주전에 나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10월 달 중으로서 이 수주전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10월 달 타이밍에 맞춰서 중동에 가서 중동이 삼성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의 이 네옴시티가 네옴시티 수주전에 네옴시티에 대한 투자 이런 모멘텀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사실 네옴시티가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옴시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 뉴스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네옴시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옴시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2의 중동붐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우디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네옴시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이 중동 국가의 경제 중심지는 우리가 두바이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사우디에서 이 네옴시티를 짓고 우리가 초거대 도시를 만들고 하니까 두바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0년 동안 1경에 달하는 자금을 우리도 투자해서 똑같은 이 더 큰 도시를 만들겠다, 두바이를 더 성장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네옴시티를 시작으로서 정말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중동 국가에서의 수주전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중동붐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동붐을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지금 1,000원대 있던 종목이 29,000원까지 약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약 30배 정도 올랐는데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올라감에 있어서 왜 올라갔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00년도 초에 뭐였어요? 이 업종들이 우리나라 건설이 그룹들이 뭐한다? 기업들이 중동, 해외에서 이제 수주를 조금씩 따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도 초에 중동붐, 제1의 중동붐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서 대우건설이 4년 내리 상승만 했어요. 하락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4년 동안 상승을 하면서 뭐했다? 30배 정도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5천원에 있던 게 10만 원까지 역시나 이제 중동 붐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4년 정도 상승을 하면서 3, 4년 상승을 하면서 20배 정도 오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제 중동 붐이 네옴시티를 통해서 이제 정말로 앞으로 이 수주전과 함께 제2의 중동 붐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다? 앞으로 이런 3년, 4년 동안의 강한 상승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방금 얘기했던 이재용 회장이 중동을 방문해가지고 삼성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발언 하나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20배, 30배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뭐 사실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중동 붐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을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사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단은 도시 하나를 만든다는 거는 뭐 큰 도시를 설계한다는 건 건설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종들이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상의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무조건적인 건설 업종들의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없는 것이 네옴시티가 바로 어떤 시티냐고 하면은 그 다음 뉴스에서 나오죠. 네옴시티는 뭐다? 스마트 시티라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화가 된다는 거고요. 모두 다 데이터가 된다는 거고 이 스마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건물을 짓는 거와 다르게 다른 기술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중동붐에서는 무엇이 움직일 수 있느냐. 건설 업종 말고도 이 스마트 시티 관련해가지고 필수적인 기술이라든지 여기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과거 아까 이 건설 업종들이 20배, 30배 올라갔던 것처럼 꾸준하게 네옴시티, 두바이 이런 것들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로서의 제작이 되는 만큼 새로운 기술력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스마트 시티에 한번 주목해보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삼성 로봇과 네옴시티의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 키워드를 잡았을 때 지금 바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가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 스마트 시티를 보면 돼요. 근데 스마트 시티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사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고 하면은 뉴스에서 나오지만 바로 데이터. 스마트 시티의 현실은 뭐 성큼한데 원동력은 데이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 시티라는 건 모두 다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보고 봤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서 수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갈까 말까.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 모든 것이 이제 로봇이 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의 필수적인 부분은 데이터를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수 원동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이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쪽을 좀 보시면 돼요.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합니까? 지금 다음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우디에서도 뭐 한다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팀 네이버를 찾는다고 하죠. 그래서 팀 네이버를 찾는데 얼마나 자주 받느냐? 보면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지금 이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우디 입장에서도 지금 보는 게 뭐다? 이 데이터에 대한 산업, 데이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팀 네이버를 찾았다라는 거는 과거에도 사우디 관련되어 있는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왔을 때 네이버 반사 이익이 좀 많이 기대가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뭐합니까? 네이버 4억에 꽂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적인 부분이라든지 네옴시티적인 부분
여러분 이 네이버를 매수를 하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사실 네이버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좀 못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 네이버의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부분이에요. 과거 2016년도, 17년도 전고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에 있던 고점을 2020년도, 21년도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눌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이 보통 주가가 급등할 때 조정을 주고 반등을 하는 2차 상승 파동의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눌림목이 정확히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냐고 하면요. 전고점 지지라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종목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한 13만 원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방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네이버를 사실상에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매수해라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네이버가 2020년도, 2021년도 주가가 약 2배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20년도, 2021년도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갑작스런 이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급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그냥 계속 상승, 바로 V자 랠리를 날리면서 안 오르는 종목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이버가 2배 오를 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2020년도, 2021년도 2배가 아니라 20배, 3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이 호황을 기대하면서 네이버를 매수하기에는 기간 대비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량주의 함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량주를 정말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2의 중동분과 함께 뭐 네옴시티의 이런 것들과 함께 네이버를 좀 매수해봐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차라리 무엇을 노려보자.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현대차, 전기차 뭐 이런 거를 볼 때도 실질적으로 뭐 합니까? 현대차의 주가 상승보다는 전기차의 주가 상승보다는 실질적인 이 2차 전지 부품이라든지 수소차 부품 이런 부품이라든지 모멘텀, 기술력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네이버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네이버가 어차피 호황을 누리고 네이버가 어차피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를 통한 반사이익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사보면 오히려 주가 상승에 더 큰 폭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 좋냐 봤더니 팀 네이버가 중동 가는데 이 중동에서 뭐 한다고요? 사우디의 AI와 로봇을 이제 또 뭐 합니까? 심는다라고요. 그 말은 이제 이 네옴시티의 붐, 아까 얘기했죠. 모든 건 스마트시티고 모든 건 디지털화가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인공지능은 필수고요. 여기서 자율주행도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로봇도 따라오게 되는 거고 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우디는 이제는 뭐 하겠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 여러분 지금처럼 뭐 레벨 3 자율주행, 레벨 2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뭐가 돼요? 거기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우디 장관이 사우디에서 이제 방한을 했을 때도 뭐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로봇에도 어떤 로봇에 더 이제 관심을 가지느냐?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이 네이버, 이 네옴시티와 함께 네이버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으로서 네이버가 수혜를 받았을 때 이 자율주행 부분,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세로라고 해서 더 보다 정교하고 보다 이제 확실한 자율주행 로봇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이 타이밍이 너무나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이재용 회장의 투자 소식과 함께 네옴시티 관련된 반사이익 이걸로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핫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이면 상장을 합니다. 모레인가요? 내일인가요?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입니다. 내일인가요? 네. 어쨌든 이번 주에 상장을 해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두산 로보틱스가 갑자기 뭐 하한가 가듯이 뭐 무너진다고 하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따따상은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에서 마무리되는 그 순간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같이
반사이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슈를 노려볼 수 있는 게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로봇으로서 또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있는 게 뭐냐? 현대차가 뭐라 했어요? 연말까지 시속 80km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벨 3 자율주행 차량 이 상용화 계획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은 뭐 이재용 회장의 사우디 방한하면서 여기 이 중동이 우리나라의 미래다, 삼성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투자 모멘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로봇 관련돼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현대차의 연말 상용화 계획 이 두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 관련돼서를 매수를 안 해볼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의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과 로봇들이 움직이는지 보면서 한번 현재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 말만 많다가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자율주행이 접목된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컴 위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옴시티는 완전 자율주행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과 이렇게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어쨌든 삼성도 중동에 투자한다 했고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어쨌든 네옴시티와 엮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한컴 위드가 직접적으로 엮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유빌리티라고 해서 이 기업이 자율주행 로봇을 네옴시티에서 운행을 하겠다. 이 채택됐다라는 이 모멘텀의 뉴스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사우디 네옴시티가 지금 옥사공과 맥라렌의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런 걸 해가지고 자율주행 로봇을 채택을 하는데 누구를 채택하느냐? 바로 이제 유빌리티라는 기업을 채택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빌리티라는 기업이 사실상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그냥 사면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유빌리티라는 기업은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아직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라든지 기술 협력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상의 이 기업의 지분 투자 30억 정도 투자한 기업이 있긴 한데 그게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산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컴 위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자율주행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술로서 유빌리티가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한컴 인스페이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뭐한다? 유빌리티가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라는 부분에서 이 유빌리티가 모멘텀이 되었을 때는 한컴 위드가 반사이익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유빌리티가 상장이 안 된 상황이고 유빌리티의 뭐예요? 자율주행 기술을 함께 개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컴 위드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상반 기대가 굉장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월봉상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삼각 수렴의 돌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약 2,900원 정도대를 계속 지속 몇 년간 지켜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지지라인으로서 그어보고요. 그다음에 최근 고점대, 21년도의 고점대부터 하방 추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사실 당장의 상방 추세로서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뭐가 기대돼요? 상방 추세로서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일봉상 차트를 볼게요. 한컴 위드라는 종목의 일봉상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를 느껴지셔야 돼요. 뭐가 느껴져야 되냐고 하면은 아직 하방 추세를 끝낸 상태에서 이 바닥을 다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부터 사야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찰병 개념이라고 하죠. 적은 매수 물량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보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해보겠다라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바닥을 좀 다지는 게 확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이평대라고 하죠. 보통을 바닥을 다졌다라고 봤을 때 60일 이동평균선 때만 제대로 돌파해줘도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 대를 뚫어내고 안착을 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좀 접근해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컴 위드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컴 위드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바닥을 다진 게 좀 확인이 되고 나서 한번 접근하시라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 여쭤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으로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바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아쉽게도 이 네옴시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과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옴시티 때문에 뭐 한다 했어요. 두바이 같은 경우도 1경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두바이가 1경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뭐가 됐습니까?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네옴시티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전체적인 스마트 시티에서 자율주행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나 당연하게 기업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냥 뭐예요? 자율주행 솔루션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의 기업이죠. 그냥 기업 자체가 그냥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상방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봉을 좀 볼게요. 보면은 지금 삼각 수렴이 이제 거의 다 돌파가 나왔어요. 거의 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2,500원대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는 강한 상방이 기대되지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적다. 뭐 손절가 2,500 정도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손절 리스크는 작게, 그다음에 기대 목표 수익률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은 짧게만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짧게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냥 차트만 보고 좀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이 네옴시티랑도 많이 연관이 되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차트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방 추세 지금 돌파 나오고 지금 보면 뭐가 나왔어요? 삼각 수렴 때 돌파가 나와버렸죠. 그다음 거래량까지 실렸기 때문에 해당 주가가 지금 이제 상방에 대한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 게 큽니다. 다만 눌렸을 때 조정 구간에 좀 진입해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종목 모아 데이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너무 많은 우리 대표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죠.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온시스템, 이렇게 컴프레스하는 회사죠. 그다음에 펀더멘탈로 S-오일,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한온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요, 조금 이렇게 바닥을 딛고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제 레이더에 걸렸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차트를 보시면 서연이와 이 빨간 줄로 표시돼 있죠. 뭐 이익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형이고, 성화이텍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신도 마찬가지고 같은 느낌이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현대위아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 기아, 현대차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런 쪽으로 왜 그럼 시장의 매개가 갈까요? 한원시스템까지 왜 이 온기가 퍼져나갈까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10년물이 지금 4.8%까지 지금 왔다는 게 우리 미장원 시간에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만,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가 주가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고 모기지금리가 오르고 하니까 이런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배당주 좀 안정적인 거, 좀 리스크 위험 회피적인 거, 이런 쪽을 자꾸 찾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주가 매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 이런 서현이와나 다른 화신, 성화이텍 이런 회사들보다는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지만은 여기에까지 지금 온기가 올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열관리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최근에 전기차 부분 얘기할 때 생각보다 좀 덜 나간다. 그러니까 열관리 효율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뭐 역설적으로 한온 시스템의 열관리 이쪽이 더 부각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2분기는 뭐 좀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익 모멘텀이 좀 좋아질 거다. 하반기 가면서 전체적으로 판매 단가는 올라가지만 비용적으로서는 좀 제어가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4% 후반, 5%까지는 안 되지만 거기에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게 지금 글로벌 OEM이 50%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 비중 중에 EV 그러니까 전기차 매출 비중, 관련 매출 비중이 40%까지 25년, 26년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좀 모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히트펌프 시스템, 컴프레서 이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기술력을 이제 쌓고 있는 회사인데 다른 회사들, 그냥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한 4년에서 5년 정도 먼저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선행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도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기술의 중요성이 좀 부각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월투자증권은 열관리 시스템 쪽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니까요. 이쪽에서는 하반기 실적 개선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고평가 우려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도 항상 주가는 너무 올라가고 고평가 우려가 있고 해가지고 이거 뭐 사모펀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자기들이 사들어온 가격이 있잖아요. 2조 초반대에서 산 것 같은데 좀 자기들도 엑싯을 하고 싶은데 주가가 이 정도면은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주가적으로 조금 올렸던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와 있고 사모펀드가 들어온 가격권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하단은 좀 막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상단 쪽으로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조금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외형은 견조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비용 쪽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제가 될 거다, 제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역사적 밸류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이다. 절대적으로는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차트 7월 달에 비해서 지금 막 올라온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저희가 6일간의 연휴 직전일에 좀 주가가 많이 튀었습니다. 많이 튀면서 누가 사나 봤더니 이 구간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들어오고 있더라. 그래서 외국인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엔드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4.1배를 넘어갔던 PBR입니다. 주당 장부 가치 대비해서 무려 4배 이상으로 이렇게 고평가를 받았던 이 주식이 2년 동안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거의 1.8배까지 내려왔었네요. 지금 뭐 이 정도 수준, 2배 전후로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아까 성화이텍이나 화신이나 뭐 서현이와나 이런 회사들보다는 절대적으로 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부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면요. 22년에 36배 이 정도로 이제 끝났는데 지금 보면은 17배 수준의 PER입니다. 주가 순익 배율이죠. 그러니까 순익 대비해 가지고 지금 17배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동차 부품주는 어떨까요? 훨씬 낮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보실까요? 자, 23년 PER을 보면 서현이와 무려 2.9배. 너무 낮죠? 기아제가 맨날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3.6배, 현대차 4.4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온 시스템은 17배 수준에 있습니다.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비싸다. 역사적 밸류 대비해서는 낮지만 지금 절대적인 거로는 좀 비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3년 PBR로 봤을 때는 다른데 0.5배 수준이고 기아 0.7배, 현대차 0.5배인 거에 비해서는 2배 수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데 11,700원 선이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 상승률 24%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말 연휴에 그 연휴 직전에 분위기 좋았던 한온 시스템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S-오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S-오일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로 얘기하면 이거죠. 유가 강세입니다. 유가 강세. 최근에 이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WTI, 브렌트유, 국제 유가들이 아주 강세 국면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타이트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오페크 플러스라는데 특히 사우디, 러시아가 자발적인 감산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죠? 지금 겨울로 가면서 또 동절기 수요는 지금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시즌도 있었고 하니까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랐죠. 지난 연휴 동안에 그 국제유가는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90달러 전후로 지금 형성돼 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거에 비해서는 S-오일은 따라 올라간 게 아직도 차이가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연초부터는 같은 이렇게 맥락으로 갔었죠. 이게 빨간 게 국제유가서고요. 빨간 점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게 S-오일인데 거의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벌어져가지고 그 차이가 여전히 축소되지 않고 벌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이런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방어적인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입장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연말이 가까우면서 뭘 투자를 많이 하죠?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합니다. S-오일 금년에는 약간 예년보다는 배당이 좀 줄겠습니다만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3% 중반은 나온다. 그나마 괜찮죠. 코스피가 평균이 2%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5% 내외는 되니까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 지금 전체적으로 위험 회피 국면이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S-오일 좋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업종 내 이제 SK이노베이션, S-오일, LG화학 이렇게 주가를 가져와 봤는데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 주가들은 이 파란색,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입니다. 이 회사들은 석유화학 이슈 때문에도 하락세가 있습니다만은 뭐죠? 2차 전지 쪽에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동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반면 S-오일은 유가가 올라가는 이런 정제 마진의 강세 그리고 윤활기유 이쪽에서 뭐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주가는 지금 탄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못 따라잡고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석유화학 업종 내 대표주들 가운데서는 아주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대안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말까지 정제 마진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14% 이렇게 올렸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정기 보수가 전 사업 부문에서 이제 끝났다. 그래서 판매량이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적으로 봤을 때 쌍끌이 매수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밸류도 조금 올라왔지만 그나마 뭐 괜찮다. 아직도 중하단권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최근에 정제마진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향되고 있죠. 영업이익도 올라오고 목표 주가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25%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온 시스템, 펀더멘탈로 S-오일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국채금리 급등에 3대 지수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게 밀렸습니다. 오늘의 일면 연휴에 사우디 간 이재용 2말 남기고 유럽으로 수혜 섹터는 자율주행 로봇주 세 종목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최근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 열관리 솔루션 전문업체 한온 시스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더멘탈, 연말까지 유가, 정제 마진 상승에 따른 정유업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S-오일을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